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4월 27일 월요일 해외 선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로 FX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때도 하겠지만은 진입 포인트를 잡는 거요. 이거 뭐 주식이나 해선이나 국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잘못하게 되면 쏘가리 엄청 하고 나중에 흔들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먼저 유로 FX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 물론 넘어서서 뭐 두 배로 이렇게 뭐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넘어서면 대부분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쭉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V자로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또 올라갈 때 힘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줄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극각의 조정을 한번 냈고요. 이렇게 오파동을 만들고 다시 조정을 준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이 조정은 이 고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근데 기회는 하방으로 볼 때다. 지금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이 정도 이 전 고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와서 힘을 상실하거나 이러면 하방으로 보는 기회를 한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S&P 500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며칠 전 브리핑에서 이 저점을 일단은 내리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서고 다시 이제 어떤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다시 이 저점을 확인하러 한번 내려올 시기가 되었다. 좀 전에 본 유로 FX하고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방을 보기는 좀 위험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방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배팅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을 보겠습니다. 대바닥을 찍고 이 바닥을 찍고 이만큼의 어떤 반등을 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두고 다시 이제 여기서 상방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길면은요 이 하방을 확인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여기서 뭐 지금 하방 진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 짧게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 무작정 이 저점을 노리고 뭐 길게 보고 그리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다. 지금은 짧게 대응해 나가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도 지금 뭐 추세를 보면 하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간에서 보면 이거는 매수로 진입하기는 용이하지는 못한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하방으로 보는 게 진입하는 게 맞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해서는 S&P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S&P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드도 그렇고, 거의 뭐 하방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야 딴다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결정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주식도 그렇고, 해선도 그렇고, 국선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진입을 잘못하면요. 손절을 하거나, 또, 어느 순간 진입을 잘못해서 손실을 좀 봤는데, 손절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 있어. 그러면, 나중에 슬슬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는 시간의 가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을 끌어서 내가 5%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해선을 거래하는, 어, 목적이 아니라고요. 시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뭐 은행이 이자로 받으면 그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다. 주식이나 모든 어떤 선물 거래나 이런 것들은 시간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뭐, 사가지고 한 뭐 10% 손해보면은 손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좀 더 기다리자, 80%, 90%까지 뭐 주식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복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시간 가치가 다 상쇄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 결정을 할 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처음에 전체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안 그럼 조정 단계인지 이런 걸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큰 패턴, 그런 시장 전체의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위쪽에 저항선이 있는지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는지, 또 추세의 하단인지 추세의 뭐 상단에 있는지, 이런 가격의 위치들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고 또 청산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청산하고 그 매매 결정할 때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패턴을 개발하고, 나는 이평선을 하니까 좋더라. 그게 잘 맞더라. 내가 내 시각으로 보니까 일평선이, 특히 뭐 62평선이 잘 맞더라 이러면 62평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거보다는 추세선이 더 잘 맞더라. 추세선 거래를 하면 돼요. 나는 그거보다는 상하 선을 보고 뭐 매매하니까 뭐 성공 확률이 아주 높더라 이러면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 잘 맞고 거기에 대해서 나 일각이 있다면 엘리어트 파동 보고 하시면 돼요. 또 일목균형표 난 잘 맞다 하면 그거 하면 되고요. 나는 뭐 패턴에 따라서 하니까 좋더라 이러면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가 애매할 때 있습니다. 이게 상승인가, 안 그러면 매수로 봐야 되나 매도로 봐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애매할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 덤볐다가 삐끗하면 깡통 차고요. 안 그러면 주식은 뭐 빠져나올 때를 놓치고요. 그러면은 뭐 오랜 기간 고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 차트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보면요, 이거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맞죠? 이렇게 추세. 이거만 단기간으로 보면 추세인데, 이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주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로 보면 안 된다고, 이럴 때는. 추세선 이탈하고 이렇게 조정 파동을 만들고 나면
이거는 하방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까지는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고, 안 그러면 이 저점에서 다시 여기서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연구 발전시키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건 상승 추세에 있다. 상추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면요, 주식이 주구장창 오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승 추세라고 이게 상승 추세들이라고요. 주구장창 오르지 않으니까 이거는 조정이나 안 그러면 반등이 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는 이탈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지나 이 지지 저항선은 아직 안 보이니까 이 정도는 뭐 지지 저항선으로 볼 수 있겠죠. 이까지 왔다가 다시 어떤 형태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추세선을 먼저 보고 밑에 지지 저항선이나 안 그러면은 패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 또 한 이 정도의 조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모든 차트는 싸움의 영역입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 이만큼 많이 사 모았으면 이만큼 또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정 파동을 보이고 있을 때 하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방으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이거는 이 시점에서 하방을 본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향후 어떤 힘의 균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추세거든요. 하방 추세인데 뭐 추세를 이탈했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상방을 봐요. 상방을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들어갈 거냐? 그걸 말고 여기서 눌림목을 주면 진입하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눌림목을 다시 반락을 해버렸죠. 반락하고 이 추세선을 따라가면은 한 번 더 뺄 수도 있다. 여기에 대응을 하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세선 이탈했잖아요. 추세. 여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이탈 안 여기서부터는 하방을 보는 거예요. 하방. 추세선 거래를 하면. 근데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반등을 봐야 돼요. 위로 올라가겠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눌림 목대 진입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 이게 대응 영역이에요. 이렇게 다시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고 이렇게 눌림목을 줬으면 상방을 안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목표는 이 정도 목표로 볼 수 있는데요. 목표는 여기인데, 근데 여기 우리 모든 차트들은 내가 목표를 한다고 그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의 상승을 줘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목표치가 1이 있으면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너 번 확인 안 되면 이건 청산해야 돼요.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식이고 뭐고 이런 거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워낙 그 레버리지가 커서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 먹으면은요, 한 달치 먹는 만큼 먹어요. 해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세 번째 넘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뺀다. 저항이다 이게. 전고점은 저항이랬죠. 강력한 저항에서.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청산했다가 다시 뭐 모양이 이렇게 뭐 눌림목을 주면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이쯤에는 청산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해성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뭐 갖고 있어도 기회가 여러 번 오니까, 그래도 뭐 이 시간이 길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 같으면 여기 뭐 한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대응의 요령들은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매매 스타일, 나는 성급해서 안 되겠어. 나는 뭐 단타를 할 거야. 나는 길게 뭐 단타는 뭐 시간도 없고 못 하겠고, 그러면은 길게 보는 뭐 매매를 하겠어. 이러면 그 스타일에 따라서 나의 기법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 하면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4월 27일 선물 브리핑 및 기술적 분석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